쓰레기 매립지 종료와 친환경 자원순환 정책 등 환경 현안이 표심을 흔들고 있습니다. 정치의 셈법과 분리해야 한다는 우려 속에서도 정치인들에게 큰 부담을 안기고 있습니다. 김포에서는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에 김포 노선이 포함되느냐에 정치권이 사활을 걸고 있고 유권자들은 심판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계영구의회 윤환 의원이 농지법과 부패방지법 위반 무혐의 결론이 나온 뒤 의회 신상 발언에서 언론을 상대로 명예훼손 소송 등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부천시가 2023년 문을 여는 클래식 특화 공연장의 정식 명칭을 시민 공모를 통해 부천 아트센터로 결정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경인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지방선거 1년을 앞두고 선거 판도를 뒤흔들 우리 지역 이슈를 짚어보는 시간입니다. 가장 먼저 김포 지역 이슈 살펴보겠습니다.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확정을 앞둔 요즘 김포에서는 광역철도 유치가 최대 이슈입니다. 철도 유치를 공약으로 내건 정치권도 사활을 걸고 있는 모습인데요. 유치 여부에 따라 광역철도는 또 한 번 선거판을 관통하는 키워드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취재기자와 자세히 이야기 나눠보죠. 이세지 기자, 요즘 김포를 관통하는 가장 큰 이슈라고 한다면 아무래도 이 광역교통 유치예요. 네, 그렇습니다. 정부가 제4차 국가철도망 계획 확정을 앞두고 철도망 초안을 밝혔는데요. GTX D 노선은 김포 부천선으로 대광이 계획에 올랐던 한강선, 그러니까 서울 지하철 5호선 연장안은 사라진 상태로 공개가 됐습니다. 분노한 시민들은 집회나 시위, 기자회견을 포함한 여러 방식으로 정부 계획 수정을 요구하고 있고요. 시민들이 움직이면서 지역 정치권도 광역철도 유치에 사활을 걸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광역철도 유치는 선거 때마다 정말 단골 이슈로 계속 나오고 있었잖아요. 그만큼 이전부터 시민들의 수건 사업이었다는 거죠? 네, 아시다시피 지난 지방선거에서도 또 총선에서도 김포 선거판을 관통했던 이슈가 바로 철도입니다. 그중에서도 광역철도 유치는 선거판에 뛰어든 모든 후보군이 낸 공약이기도 한데요. 김포의 광역철도 유치 여부는 정부의 제4차 국가철도망 계획이 확정되는 이달 선명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공교롭게도 지방선거를 1년 앞둔 시점이기도 한데요. 앞서 정부가 내놓은 계획 초안대로라면 시민들의 기대치에 미치지 못하는 게 사실이거든요. 네. 유치 여부에 따라 이번 선거에서도 주요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 시민들이 선택한 그 현직, 선출직한테는 굉장히 부담스럽고 또 무겁게 다가올 수도 있겠네요. 네, 시민들의 기대치가 높았기 때문일 텐데요. 실제로 국토부 초안이 공개된 이후 시민들의 분노는 지역 정치권을 향해 쏟아지기도 했습니다. 분노가 날로 높아지자 지역 정치권에서는 이런 시민들의 이야기를 듣겠다면서 공개 청취회를 열기도 했었는데요. 네. 이 자리에서 지역 정치권의 역할과 책임론을 이야기하는 날선 비판들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정치권을 향한 시민들의 목소리 잠시 들어보시죠. 얘기를 조금 더 많이 빠르고 정확하게 듣고 계획을 잡으셨다면 이런 결과는 없으리라고 보거든요. 공정하지 못하고 균형 발전해내지 못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문제만큼은 당을 떠나서 시민들과 함께 나가는 투쟁을 만드는데 선도에 앞장서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물론 이보다 더 노골적으로 현직 정치인들에 대한 불만을 드러낸 집회도 있었습니다. 일부 시민단체는 지역 정치권이 책임을 지고 시민 의견을 전달해야 한다는 의미를 담아서 김포시청 앞에 근조 화환을 세우는 퍼포먼스를 벌였는데요. 네. 차량 시위를 통해서도 현직 정치권이 책임을 져야 한다는 메시지를 전달해 무거운 책임을 안기기도 했습니다. 결국 현 정치권에 계속해서 시선이 쏠릴 수밖에 없긴 하겠지만 워낙 민심이 쏠려 있는 사안이다 보니까 여야 할 거 없이 간과할 수 없는 사안일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민주당에서는 정부 계획 초안 발표 이후에 곧바로 선출직 전원이 참여한 기자회견을 열었었죠. 선례가 없었던 모습인 만큼 당내에서도 중대한 사안으로 보고 있었다는 걸 반증하기도 하고요.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현직 정치인들에게 직접적인 행동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많아지자 김주영, 박상혁 두 현직 국회의원은 삭발시까지 예고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예. 국민의힘 기초의원들 역시 따로 입장을 내면서 민심을 따라가고 있는데요. 정부 공청회 직후에 즉각 입장문을 내고 GTX D 노선에 대한 수정 요구, 그리고 한강선 연장안이 이번 계획에 언급조차 되지 않은 점을 꼬집어 이야기했고요. 또 서울시 김도식 정무부시장을 만나 5호선 연장안에 대한 협조를 요청하는 입장문을 전달하거나 자체 토론회를 열기도 했습니다. 사실 그 유치 여부가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황임에도 정치권이 이렇게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내년 선거에 어떤 영향을 줄지 궁금한데요. 네, 민심이 다 있다 보니 다가올 지방선거에서 중요한 키워드가 될 수밖에 없는 건 분명한 것 같고요. 이번 정부 계획의 광역철도 유치가 확정되더라도 또 되지 않더라도 논쟁의 소지는 남아 있습니다. 다만 일각에서는 이번 사안이 정치적으로 이용되지 않아야 한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지난달 말 청와대 앞에서 열린 주민 기자회견에 국민의힘 기초의원들과 함께 권은희 국민의당 원내대표도 참석을 했는데요. 그런데 이날 민주당 선출직들은 전부 불참 통보를 했습니다. 네. 지역에서 활동하지 않는 야당 의원이 기자회견에 참석할 경우에 GTX D 문제가 정쟁화가 될 수 있다라는 이유에서인데요. 다만 이날 기자회견을 주도한 시민단체에서는 이들의 불참을 두고 도리어 정치적인 논리로 기자회견을 생각한 것 아니냐며 엇갈린 입장을 내기도 했습니다. 예, 결국 시민 편의가 걸린 문제인 만큼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건 안 될 것 같은데요. 다만 민심 방향에 따라서 또 선거 판도의 변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주목해 봐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세진 기자였습니다. 지방선거를 1년 앞두고 우리 지역 이슈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인천의 이슈를 짚어보겠습니다. 인천의 이슈라고 하면 누가 뭐래도 친환경 자원순환 정책입니다. 인천시는 수도권 매립지 종료와 함께 친환경 대체 매립지 등 쓰레기 처리 시설 건설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특히 지역 주민들 간의 이해관계가 얽혀 있습니다. 지역 환경단체는 쓰레기 문제를 정치적인 셈법으로 접근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재필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1992년 조성된 수도권 매립지, 비산먼지와 침출수 오염, 폐기물 처리시설 난립으로 인한 환경오염까지 지역 주민들은 큰 피해를 입어왔습니다. 2025년 수도권 매립지 종료를 선언한 인천시. 수도권 매립지 주변 지역 주민들은 인천시의 이 같은 결정을 반기고 있습니다. 각자 쓰레기 발생지 처리 원칙에 의해서 각자 쓰레기는 각자 해결하자. 그리고 인천은 이렇게 해 나가겠다고 하고 지금 인천은 그렇게 하고 있는데 유독 서울시, 경기도, 그리고 환경부조차 왜 그런 선진화 방향에 대해서 노력하지 않고 막연히 계속 묻으려고 하는 건지. 수도권 매립지 종료를 못 박으며 쓰레기 독립을 추진한 인천시. 하지만 주민들의 반발도 있습니다. 먼저 인천 자체 매립지 부지로 선정된 영흥도의 주민들. 절대로 우리들은 이거 매립지 쓰레기 매립지 한다는 거 죽어도 우리들은 죽고 살기로 아주 반대해요. 절대 안 합니다. 여기에 신설 광역소각장 후보지로 거론된 지역의 주민들도 반발하고 있습니다. 인천시는 모두 4곳의 광역소각장을 새롭게 건설할 계획. 사업이 구체화될수록 많은 주민들의 반발이 예상됩니다. 대책위는 중구 소각장 설치를 반대합니다. 이에 학교 및 대잔디, 아파트 밀집 지역과 멀리 떨어진 곳으로 타당 근거에 따라 대체 부지를 다시 선정할 것을 요구합니다. 친환경 자체 쓰레기 처리 시스템을 구축하려는 인천시. 지역 환경단체는 인천시의 친환경 자원순환 정책을 지지한다는 입장입니다. 일부 지역 주민들의 반발은 있겠지만 인천의 미래 환경을 위해서는 자원순환 정책을 꼭 실현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특히 내년 지방선거에서 환경 이슈가 정치적 셈법으로 다뤄지는 것을 경계했습니다. 쓰레기를 처리하는 방식이 이제 매립 방식은 한계가 있다. 그래서 소각하는 방식에 대한 방향으로 전환을 하는 시점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저는 이 쟁점들이 정치적으로 활용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거를 정치적으로 활용하기보다는 진정한 자원순환 정책이 무엇인지에 대한 고민을 하고 그렇게 좀 접근해 가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방선거까지 앞으로 1년, 인천의 환경 이슈가 남은 기간 어떻게 흘러갈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재필입니다.
제8회 전국 동시지방선거가 1년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선거구 획정이 관심사로 떠올랐는데요. 시민단체는 어떤 입장인지 들어보겠습니다. 이광호 인천평화복지연대 사무처장과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사무처장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인천평화복지연대 측이 인천시 의원과 또 의원 소속 정당의 인천 기초의원 선거구 획정 관련 의견을 묻는 질의서를 발송했죠. 그동안 이 지선 선거구 획정에 있어서 어떤 문제점들이 있었습니까? 기초단체의 이제 의원들이죠. 군의원, 구의원 선거구 획정과 관련돼서는 인천시의회에서 결정을 하게끔 돼 있는데요. 지난번에까지는 계속 그 중대선거구제, 특히 이제 3일에서 4인 선거구제를 최대한 많이 늘려서 시민들이 참여폭을 넓혀줘야 된다라고 제기를 했는데 이 선거획정위원회에서 제안한 안을 다 쪼개기를 해서 2인 선거구를 늘리고 4인 선거구를 아예 없애거나 거의 최소화하거나 하는 방식으로 이제 시의회가 결정을 했던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한 문제 제기를 이제 수차례 시민사회와 지금 풀뿌리 운동을 하고 있는 곳에서는 제기를 해왔죠. 예, 시의회 선거구 쪼개기로 시민들의 선거 참여가 제약을 받았다 이렇게 지적을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어떻게 개선을 좀 해야 할까요? 지금 법적으로는 2인 선거구에서 4인 선거구까지 하게끔 되어 있는데요. 2인 선거구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한 선거구에서 1등, 2등의 군구의원들을 뽑게끔 되어 있거든요. 그럼 기존 거대 정당, 뭐 현재는 민주당하고 국민의힘인데 두 개 정당 소속의 후보자들이 당선될 가능성이 거의 100%죠. 소수 정당이라든지 뭐 다양한 계층의 대변을 할 수 있는 시민들이 출마했을 경우에 당선 가능성이 완전 원천 봉쇄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는 비례 후보가 많아지는 것이 제일 중요하지만 지금 그것이 어렵다고 하면은 3인에서 4인 선거구가 최대한 많이 결정돼야지만이 다양한 목소리의 시민들이 후보로 참여하고 당선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된다고 봅니다. 정치 개혁을 바라는 시민들의 마음 절실합니다. 관련해서 앞으로의 계획도 한 말씀 해주시죠. 지난번 2018년도 지방선거를 앞두고 뭐 시의원들 중에서 민주당 소속의 시의원들이 시의회가 선거구 쪼개기를 하는 것에 대한 강력한 비판을 해왔거든요. 그 이후 이제 촛불 개혁 이후에 민주당 소속의 시의원들을 대부분 다 차지하고 있으니 시의원들이 그 전에 얘기했던 목소리를 그리고 이제 국민들이 얘기한 촛불 정치 개혁의 어떤 의미를 담아서 선거구 획정을 할 때 3인에서 4인 선거구를 최대한 많이 만들어라라고 하는 저희 요구를 하고 있는 중이고요. 일단은 질의서를 오늘 각 정당과 시의원들한테 보냈습니다. 그래서 이걸 이달 말까지 의견을 받고 그 의견을 받은 것을 이제 시민들한테 공개해서 시의원들과 각 정당들이 어떤 입장을 갖고 있는지에 대한 공개적으로 이제 시민들한테 발표할 예정이고요. 7월 달에 선거구 획정위원회가 구성될 예정인데 선거구 획정위원들에게 최대한 3, 4인 선거구 쪼개기 되지 않게끔 하는 방식으로 선거구 획정을 할 수 있는 의견서를 제출할 예정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이광호 인천평화복지연대 사무처장이었습니다. 지난 3월부터 농지법 위반 혐의 등으로 경찰 수사를 받던 윤환 계양구 의원. 경찰은 최근 윤 의원에게 혐의가 없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윤 의원이 신상 발언을 통해 그간의 심경을 전하며 명예훼손 등에 대한 법적인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김진재 기자입니다. 윤환 계양구 의원이 1일 열린 계양구의회 정례회에서 그간의 의혹에 대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윤 의원은 자신은 50년 넘게 농업 경영을 하면서 살아왔다며 이번 농지법 위반 의혹은 수사관의 잘못된 이해로 인해 발생했다고 말했습니다.
농장 경영을 목적으로 농지를 취득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고 농지법 위반의 축적을 둔 수사관의 농지법에 대한 잘못된 이해와 해석으로 인해 의혹이 발생되게 된 충격이니 윤 의원은 미공개 정보를 활용한 3기 신도시 토지 매입 의혹에 대해서도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습니다. 논란이 된 대장 신도시 인근 토지는 지난 2013년 농사를 위해 계양구 동양동 토지를 매입하면서 동일한 매도인을 통해 함께 매입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해당 토지는 행정구역이 부천시 대장동이지만 굴포천 경계로 인해 사실상 계양구 땅과 다름없다며 매입 시기 역시 신도시 지정과는 연관이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윤 의원은 계양구 병방동 토지 매입 역시 신도시 지정과 연관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당초 큰형 소유였던 토지를 지난 1997년 가족들이 함께 거주할 집을 지으면서 형제 4명의 공동 명의로 정리했는데 토지 약 7평이 당시에 누락돼 지난 2018년에야 등기를 마쳤다는 겁니다. 제3기 신도시 발표의 다음 날 등기가 되었다는 이유만으로 마치 새로운 토지를 투기 목적으로 매수한 것처럼 문제를 제기하여 의혹으로 던졌었는데 사실은 윤 의원은 그간 왜곡된 정보와 의혹으로 가족들이 고통의 나날을 보냈다며 의원으로서 신뢰와 명예는 회복할 수 없을 만큼 훼손됐다는 입장. 특히 왜곡 보도에 대해 언론중재위원회에 정정보도를 신청하고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와 형사고소 등 법적 대응을 검토할 계획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진재입니다. 아파트 옥상에서 추락해 숨진 중학생의 휴대폰에서 몸캠 피싱 피해 정황이 발견됐습니다. 지난 27일 오후 5시 40분쯤 13살 A군이 인천 계양구의 한 아파트 옥상에서 떨어져 숨졌는데요. 계양경찰서는 A군의 휴대폰을 조사한 결과 사망 전 몸캠 피싱으로 협박을 당한 정황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A군은 스스로 아파트 옥상에 올라간 것으로 확인됐으며 인천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해당 휴대폰에 대한 디지털 포렌식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몸캠 피싱은 채팅 앱이나 영상통화로 음란한 행위를 유도해 신체 부위를 촬영한 뒤 피해자의 지인들에게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금품을 요구하는 행위입니다. 부천시는 오는 3일까지 60세에서 74세 이하 노인과 만성호흡기 질환자, 교사 등 돌봄 인력을 대상으로 코로나19 백신 사전 예약 접수를 받습니다. 온라인 시스템에서 본인 인증 후 접종 장소와 일시를 선택하면 사전 예약이 완료되고 대리인을 통한 예약도 가능합니다. 예약자에 대한 1차 접종은 오는 19일까지 이어질 예정이고 취소나 변경 접수는 접종 이틀 전까지 온라인과 콜센터에서 할 수 있습니다. 내년 공사를 마무리하고 오늘 2023년 부천에 문을 여는 클래식 특화 공연장의 정식 명칭이 시민 공모를 통해 정해졌습니다. 부천시는 최근 지난 4월 중순부터 한 달 동안 진행된 공모전에서 공연장의 명칭이 부천 아트센터로 결정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공모전에는 명칭 600개가 접수된 가운데 최종 선정작인 부천 아트센터가 응모자 16명이 중복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국 매니페스토 실천본부가 실시한 민선 7기 전국 기초자치단체장 공약 이행 평가에서 부천시가 3년 연속 최상위권 성적에 해당하는 SA 등급을 받았습니다. 장덕천 부천시장은 올해로 공약 77개 가운데 54개를 끝마치며 이행률 70%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전국 평균보다 16%포인트 높은 수치입니다. 또 공약 이행 과정에서도 주민 참여 제도를 운영하는 등 소통 분야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한국 매니페스토 실천본부는 지난 3월부터 석 달 동안 전국 226개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공약 이행과 목표 달성, 소통 등 5개 지표에 대해 평가했습니다. 핀란드의 어린이 청소년 문화예술 교육센터를 아난탈로라고 하는데요. 폐교를 개조해서 만들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비슷한 사업이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예산을 지원해주는 사업인데요. 전남 고흥군이 최근 선정됐습니다. 아이들은 물론이고 어르신들도 앞으로 이곳에서 문화예술을 익히게 됩니다. 그곳의 명칭은 꿈꾸는 예술터입니다. 이름처럼 꿈꾸듯이 예술을 즐겁게 배울 수 있는 곳이 전국 곳곳에 생겼으면 하고 바라봅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언제나 시청자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보물과 같이 간직했던